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38거래일 만에 4,200선에 탈환하면서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로봇과 방산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낸 반면에 외인만이 홀로 3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2.2% 강세 나타내면서 4,220선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6%대 강세 나타내면서 64만 원의 종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0.91%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3%, 현대차 역시 2.62% 상승하면서 29만 3,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후장 들어 상승폭을 더욱 키워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물량 덜어낸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77억 원, 854억 원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1.4% 오르면서 932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보합에서 장 마감한 가운데 에코프로 역시 0.1%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장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오늘 3%대 강세 나타내면서 45만 5천 원에 종가 형성해 줬습니다. 이 밖에 에이벨바이오가 0.2%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0.42% 오르면서 47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로 소개해드렸던 하이브 무려 10%대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AI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가 10.9%의 상승률, 반도체주로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 역시 5.35% 오르면서 최고가 12만 7,900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로봇주로 소개해드렸던 T로보틱스가 18%대 상승률, AI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루닌 역시 15%대 상승률 달성을 해줬고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제주반도체 단기간 안에 14.72%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22,600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 별다른 흐름이 없었던 지난주와 다르게 월요일 이렇게 강하게 상승으로 출발하는 국내 증시 흐름인데요. 제가 연말 랠리에 대해서 항상 강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랠리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지난주 증시 흐름부터 비증시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전반적인 흐름 약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게 됐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먼저 엔비디아의 중국에 대한 H200칩의 신규 생산 능력 확충 계획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이에 따라 신규 주문을 내년 2분기부터 받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이런 대형 호재에도 당일 엔비디아 움직임은 발표 당일 1.4% 상승에 그쳤고요. 반면에 AI 생산칩 비중을 높이게 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4% 이상 상승 흐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의 수급 자체가 물론 다음 날 조금 더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한되고 있는 그런 부분 제가 기존에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통신망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통신망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지금은 AI가 점차 이렇게 발달해가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초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AI 자체에서 크게 어떤 실적을 기대할 만한 시기는 아니겠는데요. 자, 그보다는 AI에서 필요로 하는 그 많은 그런 인프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자, 주요 인프라인 파운드리라든지 팹리스 기업들의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성형 AI 상용화를 시작으로 자, 이제 AI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AI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프라는 지금 기업들이 얼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정도로는 충당할 수가 없을 텐데요. 자,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인프라가 현재는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제한적인 인프라로 인해서 기술 발전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확한 시기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AI 인프라 관련 섹터에서 조정이 분명히 한 차례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AI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당분간 인프라에 대한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우리가 늘려가야 할 텐데요. 지금은 AI 자체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실적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AI 인프라 기반의 투자 비중을 지금은 높이는 게 맞겠고요. 또 AI 관련주의 경우에는 조정 구간이 나타났을 때 그 이후로 좀 분할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미 과열된 종목에 한해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는 애플 CEO인 팀 쿡, 팀 쿡이죠. 팀 쿡이 진행했던 나이키 주식 5만 주 매수했던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팀 쿡의 매수 소식이 나타나니까 그 나이키 주가는 당일에 4%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 2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줄어들고 또 중국에 대한 매출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나이키 주가는 우하향하는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전반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보면 21년도부터 우하향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으로 이러한 흐름은 대표적인 소비재 종목이 인플레이션 이후에 전반적인 소비 위축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팀쿡의 투자가 올바른 투자인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네네, 나이키 차트 네. 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이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차트 부분은 통신망에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이키의 현재 주가 2017년도 이후로 가장 최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주가인 60불은 나이키 역사상 최저점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기술적 관점에서도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팀쿡은 올해 상반기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 정책 발표 직전이죠. 바로 직전에 자신이 보유했던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이렇게 던진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정책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 일로 애플 시총이 뭐 약 230조 원 정도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그 매매 스타일을 지금 보면 나이키를 매수했던 그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미리 정보를 뭐 알았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운 좋게 타이밍을 잡은 것이다. 뭐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뭐 이미 주가가 하락한 그 3월에 애플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추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 그 이전에 던지는 게 이익이고 이후에 정책 발표 직전에 던지는 것이 뭐 이익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팀쿡이 나이키 주식을 대량 매수한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겠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이후 장기간 우하향을 이어온 대표적인 소비재 종목이 이제는 이 종목의 역사상 최저점 부근에 도달을 했고 또 현재 시장을 보면 양적 긴축을 끝내고 최근 연속적인 금리 인하까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될 그런 시장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시장에 단기 유동성이 강하게 공급되었다는 부분은 현 구간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뜻이 듭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섹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들의 회복세 또한 나타나기 좋은 그런 시기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현재 과열되어 있는 AI 섹터에 대한 투자는 고점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자, 팀쿡이 매매를 했던 나이키와 같은 그런 소비재 관련주들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시기에 그런 시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반대로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소비재 관련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는 뭐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리스크는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인데요. 자, 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그만큼 수급이 강하게 쌓였기 때문에 고점 리스크를 가지지만 그만큼 빠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겠고 반대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그동안 하락을 강하게 그동안 말 그대로 소외되어 왔던 만큼 저점 매수의 개념과 반등 여지가 많다라는 부분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뭐 그만큼 빠른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키 같은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기도 괜찮은 시기고 어차피 뭐 망할 일도 없는 기업이겠죠. 매번 단기 대응하기가 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막 구간 잡기도 어렵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뭐 매달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참고하시면서 뭐 종목을 제가 미국 주식을 직접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소비재 관련주들도 내년에 그 수급은 점차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 소비재 관련주들 AI 섹터와는 좀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 만큼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욕심을 내서 접근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한 현재 구간이다. 뭐 이 정도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3분기 GDP 잠정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3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었죠. 자, GDP 결과는 시장이 전망했던 3.3%보다 무려 1%가 높은 4.3%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 속보치의 경우 셧다운으로 집계가 되지가 않았었죠. 그랬던 만큼 이번 결과에 시장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GDP 결과에 막 증시 자체가 막 크게 오고 가고 하진 않지만 이번 GDP 잠정치는 한 차례 쉬었고 그다음에 너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도하는 부분. 그래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 상무부는 이번 GDP 결과에 대해서 소비 지출과 수출 그리고 정부 지출 증가가 3분기의 어떤 그 전반적인 성장세를 견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 고정 투자의 감소폭이 줄어든 부분까지도 긍정적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자, 관세 정책에도 물가 압력이 제한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올해 1분기 GDP 결과는 역성장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3분기 성장은 시장의 예상치를 한참 뛰어넘는 정말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불확실성 확대, 그다음에 GDP 하락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지표 악화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만 4월까지 그래서 좀 강한 조정이 있었죠. 자, 이후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한 지표 회복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금리 인하와 최근에 양적 긴축까지도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경기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제한되고 동시에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올해 상반기 시장은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받아들였지만 올해 하반기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당연히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맞는 것입니다. 자, 올해 연말 랠리 가능성은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내용입니다. 자, 11월 AI 버블론이 부각되면서 이어진 그런 상당한 조정 구간에서도 연말 랠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집중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제가 해왔는데요. 따라서 최근 증시 하반 구간에서는 제가 종목 매집에 정말 집중을 했었고 증시 회복 구간이 지금은 차익 실현에 조금씩 이제 하나씩 집중해 가고 있는 정말 그 하나씩 수익으로 결과를 내고 있는 그런 시기이겠습니다. 자, 이런 증시와 흐름의 이유를 알고 증시의 흐름에 대한 이유를 알고 판단을 내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이처럼 안정적으로 활용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는데요. 자, 이제는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수익이라는 실제 결과로 증명해가고 있는 시기인 만큼 통신만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문자 신청 많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연말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네. 지난주에 소개하셨던 제주 반도체 네.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제가 뭐라고 하고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선물이었나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네. 선물이고 한마디 더 못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밤새서 준비했다고. 아, 맞아요. 밤새서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 말 처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다크서클 좋았어요. 막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네. 네, 그 정도로 이게 열심히 준비한 종목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그 국내 증시 흐름 보면은 뭐 별다른 흐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장에서 좀 수급이 상당한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자, 우선 진행 중인 종목 좀 순서대로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말씀했던 제주 반도체 보면은 바로 지난주 월요일 블라인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월요일이면은 요 종가 기준으로 19,580원에 종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날 보면은 뭐 시가 19,510원인데 제가 이날 오전장에 통신망에서 19,700원 이하는 매수를 하셔도 좋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표가 대응할 수 있는 목표가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까지도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매수가 이하로 가지고 오다가 금요일에 이제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강하게 이렇게 하루 만에 종가 기준 12%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뭐 5% 추가 수익이 아니죠. 실현을 안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추가 상승세가 이렇게 강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여전히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목표가는 제가 통신망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목표가는 제가 항상 분할 매도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 1차 목표가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유하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바로 전주죠. 그 바로 전주는 이제 루닛을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루닛 전주면은 그 이제 15일이죠. 15일에 추천드렸으니까 요날 추천드렸네요. 15일에 월요일 저녁에 추천드리니까 다음 날. 자, 매수 추천가 38,400원 제시 드렸습니다. 그 당일 저가였죠. 그러니까 구간 제시 드린 당일 저가인데 그 다음 날 더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물리는 구간이 있었지만 이후로 강하게 이렇게 뭐 하루 만에 12%씩 12% 이상씩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강력한 이런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자, 목표가에는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조금 빠졌지만 여전히 좀 어느 정도 강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49,000원이면 제가 매수가를 38,400원을 제시드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빠졌음에도 뭐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4% 빠졌고 오늘 또 3.6% 또 빠졌는데 지금도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들고 가면서 목표 구간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12만 원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바로 그 또 전주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보유 기간이 있었고 횡보를 가지다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좀 수급이 상당히 들어왔고 그다음에 금요일장에서 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목표 구간을 여유 있게 드렸기 때문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네네. 블라인드 종목이 매주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너무 또 잘 가다 보면은 네. 시청자분들이 또 이게 그냥 다 배수하고 막 이러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섹터별로 종목을 한 종목만 매매를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통신망 결과로 안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나요? 통신망에서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개인 포트폴리오까지는 제가 이게 받을 수가 없기는 그쵸, 한데 그쵸. 그거는 이제 문자 신청을 주셔서 네네. 신청을 좀 해주시면은 오.
혹시 문자 신청 주시려고 지금 물어보세요? 제가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그 너무 문자로 상승률이 좋아요. 네, 문자로 네네. 좀 신청하시면 100원 내셔야 됩니다. 네네. 100원 내시고 신청하시면 제가 끝나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주 국내 증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환율 그 정책이 맞아요. 강하게 발표됐는데 움직이질 않았어요. 네네. 하지만 오늘 결국에 올라갔죠. 네.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바로 이런 흐름이 지난주에는 그 환율 안정 패키지라고 하죠. 그게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 오늘 이제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우선 가장 이슈가 되었던 환율 안정 패키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원화 약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뭐 세계 1등으로 떨어지는 화폐 가치가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자, 환율 1,480원이 꾸준하게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환율 리스크가 정말 커지고 1,500원 뚫린다 이런 예측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렇게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외환당국은 그동안 매일같이 강한 구두 개입을 매일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환율 압력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대안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자, 우선 그 내용을 보면은 서학개미 관련으로 세제 혜택으로 통하여 국내로 수급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이게 좀 부동산하고 좀 비슷한 정책인데, 자, 2025년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를 했던 기준, 그러니까 24일에 발표를 했으니까 23일까지 전날까지 보유했던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매각을 한 다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일 전까지 이제 매수를 했던 거에는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자, 그 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1년 이상 옮겨와서 국내 주식으로 옮겨와서 1년 이상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경우에, 자, 해당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100%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강력한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또 차등 감면율 적용으로 조기 그런 국내 주식 복귀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내년 1분기까지 환류를 할 경우, 옮길 경우 100% 비과세를 해주고, 또 2분기까지 옮긴다 그러면 80%, 그리고 하반기에 옮긴다 조금 늦었다 하면 50%,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세제 혜택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개인용 선물한 상품 도입과 환해지에 대한 지원 정책, 이 부분도 있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도 달러를 팔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을 하면서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자,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상품을 출시를 하고,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달러를 미래에 팔기로 하는 선물한 매도 상품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환해지 비용 세액공제는 개인이 해외 주식에 대한 환해지, 그러니까 선물한 매도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매입액의 일정 비율, 최대 500만 원 정도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공제해주기로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이는 개인 투자자 스스로가 쉽게 말해서 달러 공급자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인 것으로, 당연히 환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달러 환류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이 확대를 추진하여 해외 자회사가 국내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에 대해서 100% 비과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기업이 해외에 유보하고 있는, 좀 머물고 있는 그런 돈들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외환 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이 외화 부채를 줄이도록 압박하기보다는 외화 유동성을 유연하게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내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 26년 상반기까지 면제를 해주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확대 부분 이 부분도 있었는데요. 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650달러에서 650억 달러에서 대폭 증액하게 되면서 자,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게 함으로써 시장의 달러 수요를 차단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음은 정부의 TF 가동과 공동 구두 개입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뭐 이런 구두 경고를 했는데요. 자, 강력한 정책을 발표를 먼저 해놓고 실제로 발표를 해놓고 그다음에 하는 구두 경고는 심리적으로 더욱 강한 그런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강하게 안정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외환보유액 활용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자, 필요시에는 외환보유액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달러를 매도를 하겠다. 뭐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면서 투기 세력에게 압박을 주고 환율을 어떤 추가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사실 환율 부분은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막 분석도 많이 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원달러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1,500원을 돌파한다라든지 아니면 혹은 지속적인 환율 압력이,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해서 갑자기 어느 1,500원을 돌파한다라던가 이런 경우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환율 압박, 최근에 일어났던 거죠. 1,480원을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이런 강력한 정책이 나타났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계속될 경우 극단적인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 극단적인 정책이 머지않아 나올 것이다. 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뭐 연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연말 전에 정말 강력한 정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4일부터 환율 폭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자로 현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번 환율 정책 방향이, 자, 제가 뭐 사실 규제 쪽으로도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네네. 쪽으로 가지 않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율에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그죠? 기관,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 네네. 그다음에 국가까지도 모두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폭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난주까지는 이런 환율 하락에도 증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오늘 이제 맞아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환율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유입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수급들은 어디로 갈까요? 내가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네네. 개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에 넣겠어요? 주로 글쎄요. 안전한 데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전한 쪽으로. 우량주가 그래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더 네. 탄력을 받게 되는 어떤 강력한 재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그렇죠. 대형주를 네. 중심으로 수급이 더 커질 수 있다. 오. 이런,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높은 상태인 게 맞지만 그렇죠. 이런 수급 여력이 더 커졌다. 왜냐면은 들어오면은 어디 뭐 소형주에 넣겠어요. 아니면은
그 돈을 좀 더 내 소중한 안정적인 돈을 1년 동안 쪽으로 갈것 묵혀놔야 같아요.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 무조건 묵혀놔야 돼. 어, 근데 뭐 소형주에 넣을 수 있겠어요? 그건 좀 대부분은 불안할 이제 것 같아요. 우량주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뭐 성장주, 우량주,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와 성장주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좀 수급이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고,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도 이제 수익도 가져왔고 뭐 네.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좀 기대를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보합권이었지만 정부의 환율 안정 정책 발표 이후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38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4,200선을 탈환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섹터는 이렇게 바이오 준비해봤습니다. 바이오죠. 네네네. 네네. 자, 이렇게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개별주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쉬운 섹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종목에 따라서 높은 변동성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기와 종목 선별만 내가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기대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인데요. 자, 지금 시기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종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급 유입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시기적인 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1월 초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 행사에서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M&A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랠리의 주된 재료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말과 연초에 장도 좋은데 지금은 더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만큼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받기 좋은 쪽은 주로 성장주 쪽이 수급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바이오 기업은 막대한 연구 개발, 그 R&D 비용이 들어가고 또 수익이 미래에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올해 하반기부터 연속적으로 진행 중인 미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 소식으로 바이오 쪽은 수급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낮아진 금리는 바이오 기업들의 조달 비용을 낮추게 되고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연말 랠리 후에 AI 거품론이 또다시 나타날 경우에 이거 분명히 나타나겠죠. 안 나타날 수가 없겠죠. 지금은 장이 좋아서 뭐 잠시 줄어들었지만 이거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가 나타날 경우에 그러면 거기서 빠지는 수급들은 순환매가 또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주로 유입되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K바이오는 실적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특허가 26년에 만료되는 부분,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의 공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의 공백은 K바이오로 연계될 우리가 반사 이익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 국내 바이오 시총 상위 기업들이 진행했던 대규모 계약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지금이 바로 좀 바이오를 하나씩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행사 전 수급 유입을 기대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시기에 끝없이 상승만을 막 기대를 하면서 주도주에만 정말 몰입해가지고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이제 커질 수 있는 시기인 것이고 당연히 추후 흐름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사전에 미리 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 포트폴리오의 바이오 종목 하나는 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이제는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만 하는 시장도 없는 것이고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는 것인데요. 자, 물론 제가 연말 랠리와 당분간의 그런 어떤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려왔고 또 구체적으로 풀어들어왔던 것도 맞지만 자, 이후에 찾아오는 조정장 그만큼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 염두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내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수익이라는 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용 종목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공략 섹터로 바이오 섹터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종목 바로 공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공개를 하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종목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알테오젠 어떤 종목이냐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해가고 있는 네네. 이 코스피로 이제 편입도 되고 맞아요. 변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바이오시밀러 플랫폼 기술 기반의 실적 성장성, 그다음에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차트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의 재료에 대해서는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뭐 기술 협약이라든지 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일단 진행해 볼게요. 계약 규모가 뭐 2조 원의 규모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로열티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조정을 강하게 한번 받았어요. 이게 뭐 어떤 이 종목의 뭐 악재 이런 게 아니라 주도주 지금 주도 섹터에 너무 많은 수급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너무 시장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수급이 좀 빠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이제 우상향 해온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상향 해오다가 여기서 이만큼이나 그죠? 56만 9천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저점을 뚫고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여기 세 번째 지금 저점을 두드리고 있죠. 이 저점 부근 42만 원대 전후 부근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40만 원대까지 뚫린다 이 방향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것이고 어쨌거나 우상향 흐름 더 이어가야 되고 앞으로 폭발적인 매출 기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종목 매수가와 목표가 통신망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문자를 주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봐드린다든지 이런 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공략주로 알테오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공략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 섹터는 또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단골 섹터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네네. 두 번째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하나는 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험 처리할 거. 그렇죠. 하나는 좀 공격적으로 현 시장을 활용해서 굉장히 추가 좋은 상승 나올 수 전략인 것 있다고 같아요. 했죠. 연말 랠리 이어지고 제가 연초까지도 지금 너무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져왔어요, 지금. 네네. 뻔히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방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격도 네네. 해야지. 그래서 매주까지는 아니죠. 지난주하고 2주 했었나요? 반도체를?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섹터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섹터 제가 이렇게 자주 준비한다고 해서 한 섹터에 뭐 여러 종목 매수하고 뭐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섹터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정리하고 추천주를 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추천주를 관망하고 본인 종목을 보유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 섹터 한 종목 매매 원칙은 지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동시에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 아무튼 이런 구체적인 뭐 교육 부분이나 대응 부분 그거는 이제 통신망에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환율 안정 패키지 정책 시행으로 환율이 크게 안정되게 되면서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그런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가 무려 5%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은 장중에 12만 전자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뭐 지금 와서 투자하기에는 움직임도 너무 느리고 뭐 엄청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5%고 움직임도 너무 느리고 역대 지금 현재 구간의 최고점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수혜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많은 것은 맞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남는 게 별로 없다. 리스크는 좀 똑같이 가지는데 남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서는 이렇게 삼성전자 좀 관련되는 웬만하면 뭐 학연 지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직접적인 어떤 그 실적 기반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추천해서 강한 수급이 등록한 종목도 반도체였고 또 이번 달 초에도 제가 반도체 추천주, 그러니까 12월에만 2번 드렸어요. 반도체 추천주. 다 결과가 좋았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현재도 다 상당한 수익권에 있고 제가 이거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다 사면 안 돼요. 다 사면은 종목 부자 되고 좋을 게 없으니까 뭐 최대 5종목, 6종목 이 정도의 내에서 그러니까 한 섹터가 아니라 모든 내 보유 종목,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섹터별로 이렇게 좀 항상 강조를 드려요. 왜냐면 상담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다 똑같아요. 종목 백화점 아니면은 뭐 다 그런 쪽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섹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매주 하는 거니까 뭐 반도체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로서 이렇게 증명해드리기 때문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갈까요? 종목 바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블라인드 종목이잖아요. 블라인드 종목이라서 이게 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직접 수혜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CXL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금 부각받기가 정말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삼성전자는 CXL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삼전의 CXL 테이스터를 공동 개발 중인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냥 삼전과 커플링돼서 움직이는데 그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다 생략하고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최근 그러니까 9월까지 뭐 하루 상한가 근접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9월에 강력한 흐름 나타났죠. 자, 보면은 반도체가 좀 실적이 안 좋았던 시기죠. 24년도부터 계속 바닥을 기어가다가 올해 6월까지도 8월까지도 뭐 시장에서 소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자, 조정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횡보가 계속해서 길어지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위로 빵 터지든지 아니면 아래로 크게 하락하는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실적도 좋고 삼전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이고 실적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 구체적인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만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은 삼성전자의 CXL 양산 본격화에 직접 연계된 기업으로 수주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종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